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흐름을 냉철하게 복귀하고 다음 주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퍼스트 주식 분석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승현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코스피 3,500선을 향해 질주해 나갔죠. 특히 저희 방송 공략주였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주 초반에 50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 초반에는 이렇게 대형 반도체주가 증시를 견인했고 그 배경에는 모건 스탠리의 호전망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로 국내 반도체주를 뒤흔들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낙관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이 있었습니다. AI 서버의 확산에 따라서 디램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반해 공급이 부족해서 올해 4분기 디램 가격이 평균 9% 이상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를 업종 내 토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41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주말 사이 HBM3 12단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호재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비만 치료제 테마는 변동폭이 꽤나 컸습니다. 빅파마 화이자가 비만 전문 기업 메세라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 이후 국내 기업 D&D 파마텍의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세라가 D&D 파마텍으로부터 6개의 파이프라인을 인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이자가 주요 프로젝트로 낙점한 메세라의 파이프라인에는 D&D 파마텍의 물질이 없다는 소식에 이후에 관련 테마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10월로 향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맞물리면서 거래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변동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황금 연휴에 들어가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9월 말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대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면세점과 호텔과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내수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중국발 소비 모멘텀이 국내 서비스업과 관광 산업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국내 반도체 투톱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슈퍼사이클 수혜가 얼마나 숫자로 확인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맡고 있는 만큼 다음 주는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캔들 패턴에 특화된 실전 매매의 고수 그리고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도 보유하신 박영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퍼스트 주식 분석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는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턴에 특화된 여러분들에게 패턴을 알려드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캔들 매매의 패턴 분석의 신 박영민 전문가님의 소개 들어보고 왔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만큼 핫한 섹터와 다음 주에 주목해볼 섹터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 지켜보면 좋을지 이번 주 핫한 섹터 정리해 주셨다고요? 네네. 제 섹터별로 준비를 해왔는데 섹터별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핫 섹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패턴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핫 이슈로 반도체가 지금 뜨겁게 또 주도 섹터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 국면이 조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주간 핫 이슈로 첫 번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도 마감이 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에 신규 라인 증설과 범용 메모리까지 확산된 우호적인 업황으로 소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올해 성장률을 15.5%로 전망했으나 최근 17.6%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품질 테스트 통과 기대감과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간 핫 이슈로 두 번째, 증권과 생명보험 그리고 은행, 지주사 관련 종목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3,000포인트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지주사 관련 섹터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한 것도 지주사 관련해서 양도세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주도 섹터로 충분히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양도세 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대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단기적인 저점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 조정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등으로 시장 친화적 기조를 확인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증권사 임원 간담회에서 증시 부양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 아니고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센스 있는 멘트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여행, 카지노 관련된 섹터들인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한국 유통산업의 르네상스가 전망된다고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캐대언 열풍 등 K컬처 영향으로 올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최초로 2천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K컬처 그리고 또 K-썸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캐대언의 진짜 효과는 지금부터라면 본격적으로 캐대언이 전방위적인 섹터에 걸쳐 큰 변화와 사업적 기회를 주리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의 기대감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K-썸씽, K-반도체, K-조선, K-방산, K-라면, K-불고기까지 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열풍이 조금 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백화점과 면세점, 화장품, 여행, 카지노 관련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로봇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현장의 로봇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봇 규제 정비 논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휴먼 로봇 지금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 섹터가 강세가 단기가 아니고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테슬라 로봇 밸류체인 합류설 및 정책 기대감이 지속 중에 있고 LG전자 관련 테슬라 로봇 밸류체인 합류설이 전해지면서 LG전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이 부각받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인데 서클 등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주가에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단기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상승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 상승률만큼 조정폭도 조금 깊어진 상태에서 단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모멘텀으로 영국, 미국, 양국 재무장관 가상자산 규제정책 공조 논의 소식에 세계 가상자산 거래 2위 규모 한국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하게 단기 반등세를 한번 나타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재무자산주 거품 논란도 있고 통화정책 훼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현재로서는 아니고 하지만 정책이 굳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리스크도 약간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하시고 스테이블 코인도 뭐 주도 섹터로 충분히 다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 자, 마지막으로 제 보안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보안주 관련 종목들이 저시총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시총이 낮다 보면 어쨌든 뭐 단발적인 상승이 많고 리스크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하는 게 약간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보안주에서 만약에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계속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고 뭐 보안주 섹터가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홀딩을 해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저시총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걸 권하겠습니다. 자, 보안주 한번 읽어보면 뭐 KT하고 롯데카드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롯데카드 같은 경우 해킹 사태로 뭐 297만 명이라는 회원 정보가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보안주 관련 종목들이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선별적으로 보안주 중에서도 섹터 흐름상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면서 섹터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 매매의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패턴으로 포착한 우리 공략주의 타점이 기본 두 자릿수잖아요. 네네. 오늘도 패턴 매매의 핵심과 그리고 분석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패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때마다 제가 항상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패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패턴인지 새롭게 보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세 개의 캔들이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차트 안에서 찾아내기만 하시면 금방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상승률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패턴은 세 개의 캔들이 하나의 패턴이고 그리고 첫 번째 장대 양봉을 이탈하지 않는 두 개의 단봉이 생성이 됐을 경우에 패턴이 성립이 됩니다. 뭐 여기에 달린 캔들에 달린 꼬리는 무시하셔도 되고 몸통 부분이 반드시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의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가 라인을 기준 삼아서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수 있는 추세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캔들의 종가의 수평 추세선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양봉이 발생했을 때 거래량이 없어도 되지만 거래량까지 동시에 수반을 해준다면 좀 더 폭발적인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 있거나 신뢰도가 캔들 패턴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봉 캔들이 왜 중요하냐면 세력의 매집일 수도 있고 시장의 투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어찌됐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양봉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 이후에 이거래일간 두 개의 단봉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몸통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하나의 패턴으로 차트 안에서 찾아내시고 이 다음 4거래일째부터 여러분들이 매매에 진입하셨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도 언제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패턴 종목을 캔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안에서 언제든지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내시면 눈에 계속 보시다 보면 정말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일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쨌든 장대 양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장대 양봉이 발생한 이후에 두 개의 캔들이 장대 양봉의 종가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3거래일간 관찰을 하고 4거래일째 매매에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거래일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패턴을 확인하시고 4거래일째부터 매매에 진입했을 때 여러분들이 패턴에 관련된 수익률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턴만으로도 뭔가 충족되지 않으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과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실 때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분석 종목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종목 저희 방에서 공유한 종목인데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 9월 12일에 매수 사인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게 9월 11일 패턴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9월 11일에 패턴이 형성됐기 때문에 4거래일째인 9월 12일에 매수 신호를 드리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4거래일 이후에 15%라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매도 신호를 드리고 익절가를 책정해 드리면서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자, 상단에서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서 패턴을 형성을 하고 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고점일 경우에는 누구나 하락할 리스크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단에서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바로 포착을 못했지만 9월 18일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9월 18일이 이날인데 여러분들에게 패턴이 형성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수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 추천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 9월 19일에 매도를 하면서 1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클로봇이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매수 사인을 12일에 드리고 그리고 매도 사인을 18일에 드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패턴을 형성을 하고 바로 상승하면서 9%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속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항상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두 개의 단봉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지금처럼 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크잉이라는 종목인데 HBM 검사 장비가 SK 하이닉스의 평가에도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40%라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40%라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제가 9월 4일에 테크잉이라는 종목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매수 신호를 드리고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패턴만 찾아내면 언제든 여러분들이 이런 큰 상승률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직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SK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지금은 패턴을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패턴에 관련된 종목들을 직접 여러분들 제 방에 있는 회원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종목의 수익률을 지금 나타난 걸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락을 하고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온 상태에서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패턴 이후에 4거래일째 9월 9일에 매수 신호를 드리고 종목명 PSK 홀딩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PSK 홀딩스 18%라는 패턴 이후에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이런 급등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패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패턴 매매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패턴으로 포착된 분석 종목들의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주 초반 강했던 반도체주 전문가님의 패턴에 포착된 종목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시장에서의 패턴 포착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전문가님의 패턴에 포착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에도 어떤 종목들이 많이 패턴에 연관이 돼서 상승률을 나타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패턴을 형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장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레벨업까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기준이 되는 구간이 여기 보시면 분홍 동그라미만 보이실 건데 제가 이것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왜 저런 패턴으로 연관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 패턴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박스권 구간을 횡보하고 다시 또 패턴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는 가짜 돌파도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T 홀딩스는 실적 호조 및 주주 환원 확대 그리고 기조 지속 전망으로 35%라는 패턴 이후에 고점에서도 저런 상승률을 연속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보라는 종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로봇 관련 종목이 한번 언급된 이후에 어쨌든 로보도 로봇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양봉을 나타냅니다. 꼬리가 조금 길긴 하지만 몸통으로 양봉이 충분히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 두 개의 단봉이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로보의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패턴 발생이 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발생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추세선인 첫 번째 양봉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45%라는 이런 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패턴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4거래일째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평 추세선을 지지하고 있으면 이런 급등 현상이 이런 거래량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인데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급등이 나타나고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서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 종목 다음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형성되고 바로 사거래일째부터 10%라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스퀘어라는 종목인데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급등세를 보이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장기 이평선에 저항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제가 말하지만 단봉이 단지 양봉이 아니어도 됩니다. 음봉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어떤 상승률이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SK 스퀘어라는 종목 패턴 발생 이후에 60일 이평선에 저항이 있어도 저렇게 돌파를 보이면서 연속적인 상승으로 35%라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관련된 것도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런 상승률을 패턴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세계라는 종목인데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해 가지고 상승된 것도 있지만 지주사 개념도 있는 종목으로 상승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패턴이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 나타나면서 20%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패턴에 이렇게 관련되면 종목이 큰 상승률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택이라는 종목인데 물론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하단에서 패턴이 발생을 하고 박스권 구간을 형성한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지금 어디에도 지지는 하고 있지만 패턴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항상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아냈을 때 상승하는 수익률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KG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KG케미칼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턴 이후에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복귀했을 때도 그 반드시 수평 추세선을 봐야 되고 저렇게 지지가 나타나는 패턴 이후에 상승을 했지만 그 많은 종목을 다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늦게 보더라도 앞에서 패턴을 확인하고 이런 지지를 확인했을 때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이때도 못 봤다. 하지만 또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면 바로 단기 상승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한 종목 안에서 몇 개의 패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패턴들이 조금 많이 종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 매매를 직접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컨택의 묘미를 조금 더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N은 제가 그 방에서 추천을 공유했던 종목인데 초입에서 저도 못했지만 이 구간에서 수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수익권으로 가져간 종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급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캔들 패턴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준이 되는 수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런 큰 수익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을 하면 관심 종목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진테크라는 종목인데 캔들 개수를 짧게 보면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흐름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가 있는 캔들의 장기 차트를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서 어느 구간에서 이런 저항이 있고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말씀드린 이 구간인데 이 저항 구간을 바로 패턴을 형성을 하면서 돌파하면서 수익권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LTC라는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차트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구간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 차트 같은 것을 체크를 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중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이 구간이 이중 고점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 보았을 때 추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 상승 구간에서 차트를 놓고 보았을 때 다시 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그 구간에서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패턴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50%라는 뭐 5%, 10%만 먹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수익률을 다 가져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더라도 어떤 종목보다 큰 수익률을 여러분들 계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을 다 드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10% 이상의 5%, 10% 이상의 패턴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하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인데 뭐 시장에서 크게 관심 받지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섹터별로 많이 엮여 있긴 한데 IT 중심의 성장 전망 등의 뭐 단조로운 이슈로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률이 나타나고 만약에 포착을 여러분들이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놓치고 여기에서도 이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상단에서 또 저렇게 패턴이 형성됐습니다. 자, 보시면 패턴 형성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승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 발생하고 보조적으로 수급 매매 관련해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포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같은 날짜에 없던 수급이 어찌 됐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급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시면 패턴 이후에 아무리 중간에서 매매를 했더라도 이런 급등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다가오는 추석에 계획 있으신가요? 마땅히 계획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 보면 이번 추석에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이제 무비자 입국도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추석과 또 국경절이 맞물리면서 국내 객실 예약이 지금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관광사들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충분히 지켜보면 좋은 효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롯데관광개발의 투자 전략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카지노 관련돼 있고 뭐 여행 레저 산업인데 롯데관광개발은 실적 개선 흐름이 우선 뚜렷한 상태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 업황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그리고 K-팝 아까 말씀드린 K-팝 콘텐츠 열풍으로 캐대언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서 일본 전세기 상품도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출시 신규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 브랜드 및 자산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호텔과 관광 그리고 카지노 복합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의 장기 차트를 보고 계신데
제 보시면 이중고점 구간이고 아래는 다중 저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우선 큰 아주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또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중심 라인에서 돌파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돌파 구간에서 또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카지노 관련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뭐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급등이 나타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급등 이후에 저런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박스권에서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돌파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돌파하고 상승 중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실 때 상승률이 조금 지금 높지 않다 싶으면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 구간으로 책정을 하시고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 근접했을 때 패턴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매수 포지션으로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롯데관광개발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 주목해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달 말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죠. 이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 투숙객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드림타워 리조트에서는 98%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카지노와 호텔의 복합 운영에 따른 경쟁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다음 주 전략 자막 하단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NC소프트의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4분기에는 NC소프트에서 아이온2 게임이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이 게임이 흥행을 한다면 실적과 또 주가 추이도 좋게 지켜봐도 되겠죠? 정말 100만 원을 넘었던 종목인데 지금 그냥 자체 밸류적으로도 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온2가 꼭 흥행을 해서 네. 다시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NC소프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방 앵커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작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이온2가 4분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2026년 매출을 2조 원 달성 목표의 핵심 동력으로 아이온2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실적 악화 및 기대 미충족 등의 요인으로 조정받은 상태였기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면서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 관련돼 있는데 지금 게임주가 한동안 시장의 주도 섹터였었는데 길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밸류적으로 충분히 뭐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게임도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 시장과 약간 그 제재 때문에 모멘텀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게임주가 시장에 반응이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NC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장기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2008년도에 22,000원이었던 종목이 무려 104만 8천 원까지 터치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주가가 현재 20만 원 부근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20만 원 부근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저점인 13만 원 부근에서 외바닥으로 반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단기 저항 구간인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또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가져가실 때 매수 포인트를 지금 패턴이 지지하고 있는 구간을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고 혹시라도 패턴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는 60일 이평선이 또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NC소프트를
유념 있게 보시면서 게임주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턴 매매의 핵심부터 공략주까지 굉장히 알찬 내용을 알려주셨던 만큼 오늘 방송에 대한 핵심 요약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방송에 대한 핵심 요약 간단하게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방송한 핵심 요약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패턴 관련한 종목들을 주간 있었던 패턴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상승률이 나왔는지 직접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패턴 관련된 종목을 그냥 안내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공유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핵심 요약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패턴을 항상 자기 전에라도 차트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 운동하실 때 여러분들이 골프를 하시건 보드를 타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이미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패턴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라도 패턴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한 번씩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패턴은 기타 보조 지표들처럼 후행 지표가 아닙니다. 전혀 후행 지표가 아니고 이슈를 오히려 더 앞서오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턴만 찾아내기만 하시면 선행 지표 같은 게 없습니다. 이런 선행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항상 패턴을 유념을 하시고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자, 명확한 진입 그리고 익절 구간,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이 50%가 오르고 30%가 오를 수 있겠지만 항상 욕심을 절제하는 것도 투자의 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수익률이 생기면 익절을 하는 게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 구간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또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곧바로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는 보조지표나 다른 수급이나 기타 기술적인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다면 그거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손실률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강력한 전략을 한번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매매하는 법과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법, 그리고 횡보장에서 매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